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금종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의원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화성시 출신 금종래 의원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방송 FM 99.9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도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8대 경기도의회 2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다 보니까 지금 또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의 혈세를 꼼꼼히 챙겨보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한편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다수당인 민주당 예결위원이 12명, 한나라당이 7명, 비교섭단체에서 2명, 모두 21명으로 선임되어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예산 약 25조 원 정도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당론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2기 예결위에서 제6대 예결위원 경험과 경기도 최초 여성의원으로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한 경험을 토대로 지혜롭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여성의원으로서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예산하면은 아무래도 남성 의원들보다는 더 꼼꼼하고 섬세한 부분이 여성에게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서요. 1기 때는 사실 1명의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2기에서는 5명의 여성 의원이 함께 약 한 25조 원의 혈세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앞으로도 의원님의 활약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도 맡고 계신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 임하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원칙 있죠. 네, 어떤 건가요? 오직 도민만 생각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떠한 다수당의 행포라든지 숫자 노름, 인기 영합주의, 흔히들 아마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포퓰리즘에 빠지다 보면 순간 도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을 해서 실망을 안겨다 드리는 노를 범하게 됩니다. 소통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김문수 지사의 추적이라고 계속 사업도 브레이크를 건다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직 도민만 생각한다라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도 맡고 계시죠. 네. 역시 여기에도 또 도민만 생각한다는 그 원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모든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어쩌면 핵심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민을 빼놓고는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간사라는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는 아시다시피 10개의 상임위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이라든지. 그런데 경기도 전반적인 경제를 다루는 곳이 경제투자위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99.8%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소기업이 또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남다른 그런 그 경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7월 18일 날 중소기업 지속발전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반월 시아공단 내에 있는 21개 기업, 중소기업인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는 정말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의 어깨도 꽤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어떤 그 정책을 만드실 때 혹시 모토로 삼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여성 CEO가 성공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그러한 성공한 기업을 꾸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앞으로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의원님의 지역구가 화성시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에서 경기국제보트쇼가 열리는 전곡항이 또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사업 축소를 주장하면서 사실 지난 1년간 좀 치열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국제보트쇼가 갖는 의미,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의원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제4회 국제경기보트쇼를 앞두고 약 56억의 예산을 민주당 당론이라며 전에 삭감해서 충돌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살아나서 그 행사를 치르긴 했지만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FBSO라 해서 국제해양산업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국제 마크, 국제 인증을 획득해서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지역구인 화성시 전곡항 주민들의 희생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을 많이 졸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전곡항 우리 현영철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힘으로 이 국제보트쇼는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지역 주민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어떤 곳은 개발이 아주 잘 돼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농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 동부와 또 서부 간의 개발 격차가 존재를 하죠. 이 동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여의도 한 1.4배의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하고 제 지역구인 서쪽 끝자락은 너무나 큰 그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균형적인 도시가 되어야만 원만한 도시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서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동서 간에 균형 있는 화성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발전하는 화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1200만 경기도민 그리고 52만 화성시민 여러분, 본 의원을 믿고 경기도의회 보내주신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출마할 때 주민과의 약속, 당선된 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올해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에 우리나라 전체 시도 의원 중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국회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도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관심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처럼이란 단어를 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99.9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금종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